소다톡 조태꿀! 촬영 들어갈게요. 선글라스 벗어. 자, 오늘은 중앙119 구조본부 119 구조견 교육대에 나왔습니다. 네, 이번 소다톡은 한국방역기술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구조견들을 만나러 가보시죠. 물보다 50배 뛰어난 탁월한 냉각 효과, 환경과 인체 유해 걱정 없는 친환경성, 지면소화 약재로 리튬이온 배터리 초기 화재 적응성, 정부가 인정했다. 일반 화재도 주방 화재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까지. 엘리펀트 119. 재난안전 인증도 받았거든요. 수색과 구조를 넘어 화재와 순환 현장 탐지까지 한다. 119 구조견의 화려한 변신, 화재 탐지견을 훈련시키는 박형진 훈련관과 119 구조견 핸들러 김원현 소방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119 구조본부에서 구조견 양성을 업무를 맡고 있는 훈련관 박형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방청 중앙119 구조본부 영남특수구조대 영남특수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소방위 김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옆에 있는 친구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하나는 지금 나이가 5살이고 그 화재 탐지견 시범 양성하고 있는 견종으로 라브라도, 성별은 암컷입니다. 영남특수구조대에서 119 구조견으로 현재 임무 수행하고 있는 이름은 나무고요. 벨지안 말리노이즈 종입니다. 나이는 4살이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 시도 인명구조견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대회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개인전 2위를 한. 네. 그리고 저랑 이제 현장 활동한 지는 이제 한 1년 좀 다 돼가고 있습니다. 훈련관은 좀 생소한데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훈련견을 구조견으로 양성을 한 다음에 이제 핸들러분들한테 저희가 보급을 해서 구조견으로 현장에서 실종자들을 찾고 있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교육도 시켜주는 그런 교관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훈련관님께서는 소방관이신가요, 혹시? 저희는 사실 소방관은 아니고요. 전문 경력관인데 교관 또는 훈련관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훈련관으로 소방에 입직을 하려면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훈련을 어느 정도 양성할 수 있는 기술은 있어야 되고, 채용 기준에 적합한 기관에서 아니면 군견 아니면 내가 경찰견 양성한 경험이 한 3년 정도 증빙이 될 수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애견협회나 애견연맹에서 반려견 지도사 1등 자격증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학위 같은 경우에는 애견 관련 학과를 또 졸업해서 2년이나 3년 정도 또 양성을 하고 특수목적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당연한 거겠지만 견을 또 좋아해야겠죠. 무조건 기본적으로. 구조견이 되는 것도 그렇고 또 핸들러가 되시는 것도 그렇고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저희 중앙119 구조본부에서만 해도 구조견을 12마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119 구조견 운영자랑 구조견은 1:1 매칭이기 때문에요. 지금 중앙119 구조본부에서도 12명밖에 없는 거죠. 대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화재라든지 구조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하는 그런 직원들 중에서 제가 선발해서 교육받고 그리고 핸들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핸들러나 훈련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주로 나가는 현장이 산악 지역이나 붕괴 지역인데, 거기 나가서 일단 실종자분을 찾는 게 주 업무입니다. 실종자분을 빨리빨리 찾아드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강아지가 다치면 안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실종자분도 빨리 찾고 강아지도 안전하게 잘 복귀하는 게 첫 번째 임무고요.
그 임무를 일단 수행을 하려면은 좀 심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하려고 하면은 걔랑 같이 생활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이 친구들 습성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걔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훈련을 하시거나 현장 활동을 하실 때 물리거나 견들한테 혹시라도 공격을 당하신 적이 있는지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신지. 처음에 구매를 해서 양성을 할 때 1차적으로 기질 평가를 보고서 저희가 구매를 하거든요. 훈련 과정에 뭐 산악 지역이나 뭐 재난 지역 그런 부분이 더 위험하지 견들에 의해서 뭐 다치거나 이런 점은 뭐 극히 드물다고 봐야죠. 견들 자체가 검증이 된 개들이고 그 검증된 개들이 인증평가를 거쳐서 핸들러들에게 매칭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핸들러가 개에게 물렸다는 이런 사고는 저도 지금 핸들러 이제 한 6년 정도 하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고요. 저는 이제 다만 좀 아쉬운 점이 현장 활동 가보면은 일단 이 친구들이 이제 일을 하는 개들이거든요. 현장에서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빨리 뛰어야 되고 근데 목줄을 채우고 제가 수색을 할 수는 없거든요. 풀어서 목줄을 풀고 이 친구가 가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큰 개를 목줄도 안 채우고 풀어놓으시면 어떡하느냐. 보시다시피 이런 조끼를 입히고 현장 활동을 하긴 합니다만 근데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다 인증이 된 개들이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이 친구들도 사람처럼 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친구도 그냥 현장 활동 잘 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구조견들을 이제 소방에서 이렇게 데리고 올 때 기준이 있나요? 견종에 대한 부분에 기준이 좀 어느 정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질도 있어야 되고 가정집에서 있는 반려견들보다 좀 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좀 더 신체 조건이 다른 개들보다는 더 좋아야 되는 구조견 이전에 훈련견들은 12개월 이상인 견들을 도입을 받거든요. 24개월 또 훈련을 받아요. 후에 이제 구조견이 되는 건데 어찌 보면 3년이죠. 그럼 구조견들은 3살부터 시작을 하고 훈련견들은 1살 때부터 시작을 하고 친구들이 통상 9살에서 10살까지는 저희가 현장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 견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려견의 생활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경우는 중앙 119 구조본부라든지 소방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구조견들에 대해서 여생을 책임져 줄 분들을 공모를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일단 여기 계시는 훈련사분들께서 신청하신 분들을 집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 친구들의 이제 남은 인생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지 다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죠. 물상으로 분양을 해드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죽을 때까지 먹을 사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료뿐만 아니고 이제 뭐 진료비라든지 기타 경비 같은 것도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지금 법안 발의 진행 중이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에서 수색과 구조를 위한 인명구조견 양성에 좀 집중을 하다가 이 화재나 순환 탐지견 등 특수 목적견을 양성하게 된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화재 현장이나 뭐 구조 현장들이 한 해 한 해 좀 더 다양해지고 특수한 재난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구조율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특수 목적견을 양성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더봐 으차 쏴 쏴 한국 방영기술 엘리펀트 119 이제 나무랑 하나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구조견 이름은 누가 짓는 건가요? 한글 자음을 따서 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처럼 히읗자 돌림이거든요. 히읗자 돌림이 하나, 뭐 혜태, 뭐 화랑 이런 애들이 있듯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서 얘가 이제 기역자가 이제 지나고 니은자로 이제 이름을 지은 애들이거든요. 이름 같은 경우는 저희 중앙 119 구조본부 직원들이 져줍니다. 부르기 쉽고 또 뜻이 좋은 이름으로 공모를 해가지고요. 이제 선발된 이름은 이 친구한테 이제 이름을 명령하고 선발되신 분들은 도수 상품권 5,000원씩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소소한 이벤트가 네네, 또 이름 그러니까 짓기 이벤트가 있었네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소소한 이벤트입니다. 보통 이제 그래서 구조견 이름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짓는데 직원들 많이 기다리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뭐 원래는 이름 언제 짓냐고. 자, 그럼 구조견들은 뭘 네. 먹고
어디서 자고 음. 또 어떤 훈련들을 받나요? 이 구조견의 하루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 친구도 똑같이 교대 근무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당번이면 이 친구도 당번이고 제가 비번이면 이 친구도 비번이거든요. 9시에 출근을 하면은 제일 먼저 견사로 가가지고요. 8시 40분부터 9시까지는 장비 교대 점검 시간이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장비니까 8시 40분에 가서 장비 점검을 하는 거죠. 이제 보고 밤에 잠은 잘 잤는지, 뭐 물은 마셨는지, 오줌은 잘 놓는지 다 확인하고 아침에 이제 건강 상태 체크를 한번 쭉 돌려봅니다. 하고 전날 근무하신 분한테 이제 뭐 밤새 별일이 없었는지 다 물어보고 별 특이사항이 없으면은 오전에는 주로 복종 훈련, 오후에는 뭐 산악수색 훈련, 붕괴주 수색 훈련. 그것만 해도 보통 끝나고 나면은 한 5시 반 정도 되거든요. 뭐 이 친구들도 마지막에 밥 먹을 때쯤 돼가지고 이제 집중적인 수색 훈련을 합니다. 그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때는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일 좋은 보상은 먹는 거니까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일단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훈련 중에라도 또 24시간 언제나 출동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출동이 걸리면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해야 되고요. 뭘 제일 좋아해요? 나무는? 공 제일 좋아합니다.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네. 먹는 거 공 이렇게 놔두면은 공을 더 좋아하고요. 먹는 거는 24시간 출동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개처럼 새로운 걸 저희는 시도를 잘 안 합니다. 보통 맨날 먹는 뭐 캔 사료, 그냥 일반 사료 그렇게 2개만 먹이고 있는데 그것만 먹여도 많이 좋아합니다. 활동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급식을 해도 고용량으로 좀 한 번에 많이 줘버리죠. 이렇게. 하나는 뭘 제일 좋아해요? 하나도 일단은 뭐 공을 좋아하죠. 하나 부르니까. 잠깐 얌전했네. 지금까지 많은 구조견을 훈련시키고 또 함께 생활하고 이제 뭐 떠나 보내셨을 텐데 이 헤어짐이 힘들진 않으셨는지. 두 번째 구조견이거든요. 첫 번째 구조견을 했던 친구가 되게 인신상의 이유로 이제 조기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뭐 솔직히 그랬습니다. 뭐 좀 되게 안 된 마음이 더 많았죠. 맨날 같이 저랑 훈련하고 출동하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분양을 보낼 때는 좀 시원섭섭했어요. 근데 또 다행히 저희 직원분께서 데려가시고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또 그나마 위안이 됐는데, 솔직히 제가 바라는 마음은 일반 반려견이 됐기 때문에 그냥 자기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뭐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분한테 얘기 들었을 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서 잘 살고 있는 모습 한 번씩 이렇게 또 동영상 같은 것도 보내주시거든요. 훈련가님은 어떠세요? 상당히 마음이 안 좋죠. 다른 시선으로 보면은 어차피 좋은 일을 하러 가고 그리고 분기마다 또 더 자주 만날 수도 있고 가끔 보거든요. 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근데 2년 동안 있다가 가버리면은 조금 되게 섭섭하죠. 어차피 또 다른 개가 또 오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조금 공허하죠. 줄어들 때도 되는데 그게 사실 줄어들지는 않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훈련 교관들은 다 같은 말이에요. 구조견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현장 출동 가서는 일반 시민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색하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귀엽다고 만지시고 또 뭘 자꾸 주시려고 하세요. 네, 근데 이 친구들 현장 활동할 때 먹고 하면은 딱히 현장 수색할 때 좋지는 않거든요. 수색 능률도 떨어지고 혹시나 뭐 잘못된 거 먹어서 이 친구들 탈도 날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조끼 착용하고 현장 활동하고 있는 구조견들 보면은 그냥 지금 얘네 시종자 수색하고 있는 중이구나. 네, 그냥 멀리서만 마음으로만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뭐 비슷한 마음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나 국내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구조견, 경찰견, 마약 탐지견 이런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나무랑 하나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이제 현장 활동한 지는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훈련을 하든지 현장 활동할 때 되게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이렇게 제가 밀어붙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나무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저 너무 미워하지 말고 대회도 있고 뭐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평가도 평가지만 일단 이
친구가 이제 일반 분양할 때까지 안 아프고 뭐 물론 수색도 잘하면 좋겠지만 현장 잘 갔다가 잘 돌아와서 잘 자고 잘 먹고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진짜 아이를 진짜, 키우는 아빠의 마음이네요. 아빠 진짜. 네, 거의 자식 같은 마음으로 보다듬고 있습니다. 정말 말 안 듣는 한 3살짜리 아들내미 정도 훈련관님, 아니 하나가 진짜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뭐 아버지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 항상 느꼈던 거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고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뭐 5년, 6년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제 가더라도 나랑 있을 때 아프지 않고 재밌게 훈련하다가 또 능력이 되면은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물 바치는 그런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소다톡. 지금까지 소방 구조견계의 강형욱이신 박형진 훈련관님과 김원현 소방 119 구조견 운영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든 최선을 다하는 그대가 바로 우리의 영웅입니다. 제가 소다톡 하면 다 함께 캬 이렇게 카메라 보시면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다톡 캬!